네, 투자자분들이 궁금히 여기는 종목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수상한 종목 업앤다운. 오늘은 이정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이제 SNS를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스토리 그렇게 올렸더라고요. 오늘 만약 여러분의 상사가 괜히 신경질을 부리거나 짜증을 낸다면 그건 여러분의 탓이 아니라 시장 탓일 겁니다라고. 그렇죠. 그만큼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인데 거의 8월, 9월에 보여줬던 상승 다 반납한 데 이어서 더 토해냈죠, 지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이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요. 그 5월 중순이 한번 이제 그 올해 상반기 때 이제 조정이 있었었죠. 이제 그 당시에 만들었던 저점을 오늘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터치를 하고 그다음에 밑꼬리를 좀 달면서 그나마 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좀 끝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런 것 같습니다. 현금 확보를 하지 않은 개인분들께서는 굉장히 지금 현재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안 좋은 힘드시죠. 그런 이제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신용 매매 하셨던 분들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죠. 2시 30분 이후에 이제 그 손절하는 물량들이 대거 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출렁이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아무래도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 잔고 같은 경우에는 140% 이상을 좀 유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아마 손절 물량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지난주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3% 이상 하락하는 구간이 이틀 연속 이렇게 나오게 될 때는 항상 이 여파가 3에서 4거래일 이상 갑니다. 왜 그러냐면 설령 지수가 V자 반등이 나오더라도 내가 보유한 종목이 V자 반등 나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전장, 그다음에 오후장은 항상 2시 30분 이후에 그런 선행적인 손절매 물량들을 생각하면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빈살만 왕세자의 확전은 막아야 된다라는 그쵸? 그 네. 발언으로 코스닥이 바닥 잡고 올라왔는데 2시 좀 넘어서 반대 매매 물량, 손절매 물량으로 네. 인해서 다시 또 지수 낙폭이 커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 지금부터는 좀 수상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테니까요. TV 보시다가 궁금한 점들 있으면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를 들어오셔서 채팅방에도 질문 올려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해결해 드릴게요. 그럼 어떤 종목이 10가지에 선정이 되었을지 바로 보도록 하죠. 오늘 2차 전지와 반도체, 인터넷, 제약 바이오, 의료 AI, 게임주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은데요. 어떤 종목인지 볼까요? 오늘 가장 수상한 종목 에코프로였습니다. 포스코홀딩스와 함께 5% 하락을 보였고 카카오가 3% 넘게 내렸고 SK하이닉스와 현대바이오, 데브시스터즈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포스코홀딩스를 볼게요. 사실 저희가 에코프로를 점검할까 좀 고민하다가 그죠. 어제 장 마감하고 포스코홀딩스의 실적이 나왔으니까 이거 리뷰할 겸 선택을 해봤는데 이 실적에 대해서 컨센보다 잘 나왔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보신 분들도 있고 아니 여전히 실망스러웠어 라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네. 과연 이 성적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일단 뭐 증권사들 별로 컨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하회할 것으로 좀 예상한 증권사가 많았습니다. 근데 컨센보다는 좋게 나왔죠. 근데 그럼에도 중요한 부분 네. 시황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큰 종목이 굉장히 5%면은 굉장히 큰 이제 하락률이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지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왔다. 그래서 참 시황을 거스르는 종목이 참 잘 없더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좀 안타까워하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3분기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3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19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는 10.4% 하락한 수치이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1조 2천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그 33%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나름 나쁘진 않았다. 하지만 뭐 시장의 기대치를 훨씬 뛰어넘을 정도의 실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 그 시황에도 종목이 그렇게 연동되어서 많이 움직였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 키움증권 이제 컨센을 하회할 것으로 이제 리포트가 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아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그 시황 불확실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앵커님 주변에도 아마 그 2차 전지로 올해 수익 보신 분들이 많으시죠? 맞아요. 예, 근데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이런 식으로 2차 전지 대형주들이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항상 또 튀어나오는 이야기가 똑같죠. 항상 그 연말 되면은 이제 대주주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회피성 물량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솔직히
솔직하게 업계에 이제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좀 드린다라면은 만약에 지금까지 내가 이용하는 증권사 직원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10억이 넘는 수익에 대해서 코멘트가 없었다라면은 네, 담당 직원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 주변도 다 1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에코프로 기준으로요. 100만 원 이상에서 다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이제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없습니다.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은 가격대를 정해서 이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노이즈성 이슈에 하나하나 다 반응하지는 말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그 포스코홀딩스라던가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대주주 양도세를 걱정할 만큼의 대량의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네. 이미 이전에 좀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쵸. 현 구간에서 그 양도세 회피 물량이 그렇게 과하게 나오진 않을 것이다. 네, 이게 특히나 코로나 이후에 워낙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 다음에 미디어를 이제 접하는 그런 이제 창구도 굉장히 다양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그 매경 출연할 때만 해도 이제 이런 회피성 물량은 11월 달쯤에 항상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점점점 빨라지는 게 저도 좀 체감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추세는 어쨌든지 이제 뭐 가을 초입이나 아니면 여름 끝나갈 쯤부터 이렇게 좀 매도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금이 좀 크신 분들의 이런 패턴입니다. 워낙 이제 그만큼 종목들이 빨리빨리 움직이고 빨리빨리 하락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만큼 정보가 빨리빨리 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의 패턴 또한 조금 더 이렇게 사이클이 좀 빨라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나오는 이제 회피성 물량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예민하게 그렇게 반응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수상한 종목 2위에 랭크된 포스코홀딩스 실적을 봤을 때는 예상보다는 그래도 괜찮은 실적이었는데 그렇죠. 오늘 시장이 많이 불안한 탓에 시장을 이기지 못하고 5% 하락한 것이다 라고까지 평가를 내렸어요. 그럼 앞으로의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는 어떨지 업앤다운 전망과 함께 제가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증권사에서 제시한 목표가가 한 65만 원 선, 60만 원 선이 많더라고요. 네. 지금 현재가보다 높아요. 네. 그러면은 더 매수하거나 홀딩해봐도 괜찮은지 업앤다운 어떻게 볼까요? 네, 저는 일단은 당장은 다음 주를 생각해봤을 땐 다운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지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다음 주 초까지도 그 하락에 따른 손절 물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다음 주에도 굉장히 이제 지수 자체가 출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대형주인 포스코홀딩스 또한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내가 기보유자라면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조금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현재 그 시장에서 또 바라보는 호재성 뉴스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린다라면은 내년 2분기에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이미 아르헨티나 그 염호 같은 경우에 그 염수 리튬이 25,000톤 가량 생산되는 캐파로 해가지고 내년 2분기부터 가동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미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하나 이슈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많이 이제 공부가 되어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 종목에 어떻게 보면은 펀더멘탈보다는 시황 자체의 펀더멘탈로 인해서 종목이 더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은 이제 어떻게 보면 해석 방법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신규 진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모두가 곡소리가 날 때 이런 대형주는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1조 원, 시총이 1조가 넘는 종목들은 역배열 상황에서 들어가는 투자자들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고 투자를 굉장히 잘한다고 평가되는 분들은 하나같이 다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 역배열 상태일 때는 잘 들어가지 않는다는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좀 해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더 기다리는 것도 내 예수금을 일단은 들고 있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포스코홀딩스 다음 거래일에도 좀 다운이다. 네. 그러니까 시장 탓이 좀 크겠네요. 그럼 이와 함께 저희가 1위로는 에코프로가 올라와 있는데 에코프리도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갖고 있는 그쵸. 종목이거든요. 네. 지금은 그럼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는 겁니까? 전략을 세워본다면? 이제 전략으로 생각을 좀 해본다라면은 네. 이미 물리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너무 많고, 그러니까 뒤늦게 뛰어들으신 분들이 굉장히 좀 제 생각보다도 훨씬 많더라고요. 네. 이번 하락기를 좀 경험하면서 저도 알게 된 부분인 건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견딜 수 있는 모멘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단발성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또 일정 매매로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다음
이번 달 17일 날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 달 23일부터 31일까지 싱가포르와 홍콩에서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일단은 IR이 투자 설명회가 좀 개최가 된다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달 30일 날은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이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호재성 뉴스가 나온다라면은 당연히 종목도 반응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관련한 일정을 에코프로 보유자분들이라면 체크해보자라고 정리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실적은 나름 선방했지만 그래도 시장을 이기지 못해서 다음 거래일에도 다운 의견 받았고요. 이번에는 4위에 있는 카카오로 가볼게요. 진짜 카카오도 너무나 큰 문제예요. 52주 신저가가 아닌 거의 신저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또 불거졌던데 네. 이걸로 인해서 그나마 버티던 개인 투자자분들도 학을 떼면서 오늘 많이 손절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쵸. 도대체 이거 어떤 내용인지요? 네, 일단은 지금 방금 이제 얘기했던 뭐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랑 카카오를 비교해 본다라면은 카카오 주주분들은 정말 피눈물이 나는 상황일 수밖에 없죠. 네. 왜 그러냐면 앞에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그래도 올해 상승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줬는데 카카오는 원래 빠지고 있었는데 오늘 더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특히나 좀 말씀을 드린다라면은 안 그래도 지금 현재 SM을 인수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주가 조작과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사법 당국의 조사를 지금 현재 계속 받고 있는 중인데 그 김범수 의장 같은 경우 23일 날 금감원 출석을 이제 통보받은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 하이브가 SM을 인수할 때 그 카카오의 경쟁사였죠. 근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12만 원에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방해한 혐의를 현재 카카오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보면은 카카오 CIO가 이미 구속이 된 상황이죠. 근데 이 CIO와 친하 사모펀드 측에서 그 판교에 있는 모 증권사 창구를 이용해가지고 13만 원대로 이제 끌어올려서 이런 식으로 방해했다는 게 주요 혐의다라고 현재 지금 시장에 알려지고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또 뉴스가 나왔던 게 굉장히 이럴 때는 또 자극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현재 SM 같은 경우에는 인수가 아예 무효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현재 그 금감원 이제 그 관계자 말에 의하면은 인수 자체를 무효화로 시킬 정도의 악재는 아니다라고 이미 지금 현재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너무 주주분들께서 이런 악재성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팩트와 이제 거짓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하이브의 12만 원 공개 매수를 방해한 혐의를 받으면서 시세 조종 의혹을 받고 있는 그쵸. 건데 이 의혹과 관계없이 카카오엔터를 잃는 건가라고 걱정하신 분들은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다. 네. 인수 자체를 무효화 만들 만한 악재는 아니다라고 해주셨고 또 오늘 다른 뉴스에는 카카오뱅크가 휘청거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카카오엔터 말고 네, 그쵸. 카카오가 갖고 있는 카카오뱅크가 최악에는 매각당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도 나오던데 요거는 그럼 현실 가능성이 있는 내용입니까? 일단은 그 법문만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이런 우려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넷 전문 은행법에 적용을 받죠. 근데 인터넷 전문 은행법에 그 명시된 부분을 본다라면요. 5년 이내에 그 주주가 그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은 이제 그 주식을 매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명시가 좀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근데 실제로 이 법에 적용을 받은 사례가 론스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염려를 했고 오늘 카카오뱅크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최근에 또 어쨌든 은행주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죠.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었는데 카카오뱅크는 오히려 역행해서 좀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런 이제 풍문들이 시장에 돌면서 아마 좀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 어쨌든지 론스타 같은 경우에는 외국계 투자자가 먹튀를 했다는 의혹이 굉장히 강하면서 일단은 국민들의 그 정서 자체가 카카오와 비교해가지고는 말도 안 되게 안 좋았습니다. 당시에. 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적용을 받기까지는 무리수가 있다. 그리고 카카오가 은근히 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관들을 많이 이제 또 사회이사나 이제 고문으로 많이 앉혀놨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생각을 했을 때는 론스타급의 그런 이제 이슈 사항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좀 보고요. 그래서 카카오뱅크 주주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염려해서 이미 손절 타이밍을 놓치셨을 텐데 대부분이 지금 와서 손절을 해봤자 제가 봤을 땐 큰 의미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홀딩 의견으로 차라리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엔터, 카카오뱅크 이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오늘 뉴스들이 많았는데 그쵸.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 상황에서는 그쵸. 걱정할 건 네. 아니다. 그럼 이 카카오를 놓고 보았을 때는 오늘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이거 추가적인 하락도 염두해야 될까요? 보유자들 어떻게 해야 될지 업앤다운 의견 주시죠.
네, 저는 일단 다운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카카오 같은 경우 어쨌든지 제가 날짜도 말씀을 드렸죠. 23일 날 김범수 의장이 또 조사를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안 좋은 악재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악재성 뉴스에 종목이 계속 반응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려있는 주주분들께서는 물타기를 하지 말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추세를 돌리는데도 기간적인 그런 시간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간적인 조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이평선 아래 이런 대형주들이 위치해 있다라면은 함부로 내 예수금을 투입했다가는 평단가는 조금 낮출 수 있을지 몰라도요. 수익으로 전환해서 나오기는 여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망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어쩔 수 없이 다운 의견 드렸고요. 다음 거래일에도 앞으로도 당분간은 관망하자라는 의견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9위에 있는 루닛으로 가볼게요. 오늘 2%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최근에 의료용 테마주들이 전멸했다. 그쵸. 네, 의료용 로봇 테마주들의 전멸 뉴스가 나옵니다. 고점 대비 많이 밀렸어요. 얼마나 빠졌는지 하락 요인들을 좀 정리해 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도 오늘 이제 산술적으로 이제 한번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표 종목은 당연히 대장주가 루닛이죠. 루닛이랑 그 다음에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좋아하셨던 종목이 뷰노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점 대비해서 계산을 오늘 해봤더니 루닛은 50% 하락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뷰노 같은 경우에는 62%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은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구나. 당연히 이제 시장이 불안했고 그다음에 차익 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 꽤 많이 나왔구나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럼 과연 저점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는지도 한번 좀 계산을 해봤더니 루닛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최고점까지 이제 계산을 해보면 806% 상승을 했고요. 네. 뷰노 같은 경우에 연초 1월달 연초 대비해가지고는 1287% 고점까지 상승을 했던 부분입니다. 엄청 올랐네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많이 오른 만큼, 그러니까 산이 높았던 만큼 골짜기도 깊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어쨌든지 시황 자체가 미 국채가 지금 현재 5%대를 돌파하냐 마냐 4.96%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이제 수치를 나타냈었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이율 자체가 센 상황에서 이런 성장주는 당연히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올랐던 만큼 그만큼 하락도 좀 깊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루닛이 대장주로 꼽혔던 거는 성장성도 있지만 일단 네. 기술력에 대해서는 검증을 그렇죠. 받았다, 인정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믿고 투자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커지자 그 안에서 타격을 받으면서 지금 50% 전고점 대비 떨어졌는데 그래도 2025년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한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루닛 길게 보고 지금 버텨야 되는 구간일지 아니면 금리를 이길 수는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매도하고 혹은 손절하고 다른 종목을 발굴하는 게 좋을지 업앤다운 의견 주시죠. 네, 저는 당장은 루닛 같은 경우에 다운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방금 앵커께서도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2025년도 때 흑자 전환을 회사에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일단은 루닛의 방향성에는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구 고령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주요국들이 다 경험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의료 인력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대학생들 입시를 좀 늘리네, 캐파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렇듯 앞으로도 그 인력과 관련된 문제들을 AI가 적극적으로 좀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이제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의 진보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루닛은 그런 것들을 선반영을 많이 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2025년도 때 흑자 전환,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영업 손실을 점점점 줄이는 걸 목표로 했었고 25년도 때는 흑자 전환을 노리고 있었지만 만약에 시장의 이런 뷰보다도 더 빨리 회사가 흑자를 좀 만들어낸다라면은 당연히 거기에 따른 이제 평가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런 그 금리가 많이 오른 이런 측면일 때는 시장이 악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실적을 확인하고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보유자분들께서는 수익 실현을 열심히 하시고 신규 투자자분들께서는 조금 더 느긋한 생각으로 예를 들어서 121선에서 내가 기술적인 반등을 노렸다라면은 지금 현재 시황이 불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241선 부근에서 좀 신규 매수를 접근해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남들보다는 한 단계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이 하락할 때는 대응을 하는 게 또는 접근을 해서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옳은 접근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다운 의견 주셨고요. 저희 시청자분 중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 봐요. 근데 네. 지금 그래도 수익권이라고 하세요. 그럼 매도하고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게
좋다는 거죠? 이게 항상 좀 문제인 부분들이요. 네. 내가 최고점일 때 수익금이 이미 내 예수금처럼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항상 미련이 좀 남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들고 가보면서 좀 판단의 시간을 조금 더 가지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확보한 예수금은 이렇게 시청을 열심히 하시면서 또 전문가분들이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또 어떤 종목 또는 어떤 섹터에 조금 더 좋은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는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시면서 다시 한번 재투자하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이 좀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너무 갖고 있는 보유 물량이 많다면 일정 부분 그래도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에 있는 데브시스터즈 볼게요. 오늘장 8.69%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그 신작 출시 임박 기대 속에 증권가에서 좋은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왔던데 네. 오늘 데브시스터즈 그리고 게임주들의 반등 요인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증권사에서 좋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올린다는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요.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나 증권사들이 참 리포트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잘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선호되지 않았죠. 2차 전지 때문에 특히나 불신이 높았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해석을 할 때 저점 대비해서 100% 이상 올랐을 때 호재성 이제 리포트가 나온다라면은 저 또한 비중을 줄이는데 그런 이제 지표를 좀 활용을 하는 편이고요. 주가가 밸류에이션 자체가 낮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목표 주가를 올리는 리포트가 나온다라면은 시장도 적극적으로 반응하던 그런 과거에 학습된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호재성 뉴스로 저는 좀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근데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장장 2년 동안 추세적인 하락을 경험을 하다가 최근에 바닥을 어느 정도 좀 다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런 기간적인 조정에 따른 호재성 뉴스가 굉장히 상대적인 낮은 가격대에서 나왔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오늘 시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8%대 상승이 나왔다라고 좀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년간 이제 투자했던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젝트들이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제 좀 결실을 맺을 수도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나 킹덤이라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분기 때 중국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외자판으로 이미 받아놓은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중국 리스크, 그러니까 흔히 판호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 작품 같은 경우에 피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점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쿠키런이 가장 좀 유명하죠. 맞아요. 쿠키런에 파생되는 IP들을 이용해가지고 작품들이 내년에 상반기 때 대거 출시될 것으로 현재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투자했던 씨를 뿌렸다라면은 이제 걷어들이는 타이밍이 되었다. 근데 주가 또한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에 지금 현재 속하기 때문에 주식도 오늘 이런 식으로 좀 반응을 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쿠키런 IP가 매출 1조라고 하던데. 그렇죠. 네,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럼 이 데브시스터즈 오늘 이런 시장 안에서도 게임주와 함께 앞서 크래프톤도 올랐고 그러던데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또 많이 빠졌던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네오위즈가 좀 대표적이죠. 맞아요. 네오위즈도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피해 거짓이라는 이제 게임이 콘솔 시장에서 100만 장 이상 팔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제 이번 주 때 굉장히 또 큰 상승이 좀 나오기도 했었죠. 이 콘솔 게임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굉장한 이익 효과가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구매까지 연결되는 게 힘든 시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 장을 팔다 보니까 빠지던 주가, 특히나 이번 주 시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종목의 주식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듯 게임주 같은 경우 안에서도 섹터 안에서도 실적을 낼 만한 종목들 그리고 내지 못하는 종목들의 차별화가 올해 4분기 시장 안에서는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 안에서도 이런 식으로 호재성 뉴스가 만발하는 종목들 안에서만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데브시스터즈 업 의견 드렸고요. 그럼 전체 10가지에 대한 업앤다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다음 장에 주가 방향성 전망해 볼게요. 에코프로와 포스코홀딩스, 카카오, 유한양행, 현대바이오, 루닛은 다운이고요. 오늘은 좀 다운 종목이 많네요. 나머지 4종목만 업인데 이 중에서 가장 수상한 오늘의 베스트 종목은요? 네,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데브시스터즈 당연히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의 시간이 돌아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추천드린 매수 추천 가격은 오늘 종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가격은 7만 원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손절 라인은 4만 원으로 좀 설정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직전 저점이 4만 원대이기 때문에 하방은 어느 정도 다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라면 당연히 손절로 좀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일수록 그동안 많이 소외됐던 종목들이요, 호재성 뉴스에 적극적으로 좀 반응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만 좀 잘 모아놨다라면은 오히려 조금 남들보다는 또 좋은 수익을 이런 안 좋은 시황 속에서도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올해 4분기 때 지속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뉴스들을 많이 좀 전달해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종목 공부를 더 열심히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대세 상승기 때는요, 워낙 상승하는 종목이 많아서 공부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상승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훨씬 내가 주식 공부하기에는 편안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주말을 이용해가지고는 좀 종목 공부를 열심히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델브 시스터즈. 최근에 게임주들의 경우는 신작이 계속 연기가 되면서 올 한 해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쵸. 근데 그 연기된 신작들이 이제 내년에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수확할 시기가 온 것 같다. 그래서 델브 시스터즈를 가장 수상한 베스트 종목으로 선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정민 이사와 함께했고요.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